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오전 9시 51분입니다. 어제 주식시장이 SK 하이닉스라든가 한미 반도체 주식시장이 뚝 떨어졌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왜냐면 탈 엔비디아의 움직임 구체화되면서 애플이 빅테크 기업 중에서 글로벌 탑인데 애플이 엔비디아의 AI GPU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미국의 CNBC에서 뭐라고 했냐면 빅테크 기업이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고 있다는 신호다. 전에도 한번 제가 언제 가볍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엔비디아의 가속기가 좀 GPU가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고 전에는 막 주문을 하고 1년씩 기다리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탈 엔비디아 그 선언을 하고 이런 움직임이 많았었습니다. 구글이라든가 AMD라든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나라 보면 네이버도 보면은 삼성하고 손잡고 마하3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죠. 그래서 애플이 앞장을 섰습니다. 애플이 엔비디아 대신 구글의 AI 칩인 제미나이를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게 TPU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막 어제 상당히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주가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 주가가 이제 한미반 주체가 12만 8,700원, SK가 18만 8,900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식 시장을 또 봤거든요. 또 떨어집니다. 한미반도체도 제법 많이 떨어졌고 SK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할 때 TTM, 타임 투 마켓 얘기를 했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가장 인공지능 시대가 딱 개화가 되면서 자기네 GPU를 굉장히 잘 팔아먹었죠.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목매는 것이 아니죠. 탈 엔비디아의 이 움직임은 계속 커질 겁니다. 계속 커지고 빅테크 기업 중에서 거물인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샘 올트먼이라든가 오픈AI의 최고 경영자죠.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의 이제 손정희 회장도 탈 엔비디아를 선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그래픽을 한번 보면은 오픈 AI의 샘 엘트만이 우리나라에 왔었죠. 와가지고 여기 평택 캠퍼스도 보고 삼성 전자의 그 경계현 사장도 만나고 미국에서 이재용 회장도 만났죠.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참 자사의 칩을 또 만들고 있죠. 마이아 100이라는 거 있죠.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의 회장도 여기에다가 133조 원을 조달을 할 건다 그러고 아마 지금 현재로는 탈 엔비디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은 구글인 것 같습니다. 구글은 TPU V5E 그 다음에 여기에 또 P도 있습니다. 오늘 P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V4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는데 애플이 요거를 구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하고 CNBC의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8월 초에 출시된 AI 도구 및 기능 제품군을 구동할 새로운 AI 소프트웨어로 구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아이폰, 그 다음에 아이패드, 그 다음에 맥북에 여기에 이제 AI 모델을 훈련하고 추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TPU V5P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제 발표가 되면서 SK 하이닉스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한미 반도체라든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떨어진 거죠. 자, 이게 이제 구글에서 발표했던 첫 번째 TPU입니다. TPU.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이걸 GPU라고 얘기를 하죠. GPU인데 여기는 TPU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AI 추론한 거죠. 요거는 V4입니다. V4고 요거 다음에 이제 나온 제품이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TPU V5P입니다. 요 모델을 애플이 8월 중에 이제 출시될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라든가 맥북에 이걸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애플 입장에서는 굳이 엔비디아의 그 GPU를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애플 얘기를 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구글 클라우드, 인공지능 제미나이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분위기고, 이르면 8월 초에 iOS 18.1 개발자 베타 테스터에 공개되는 애플 인텔리전스, 이게 AI입니다. AI.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안 쓰고 애플 인텔리전스 하니까 뭐 그렇게 해도 결국 AI가 되겠죠. 여기 A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의 텐서 처리 장치, 이게 TPU입니다. 요거를 채용을 하기로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출렁한 거죠. 그래서 애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요게 지능이잖아요. 그죠? 인텔리전스가 지능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바꿔본다면은 애플 인텔리전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 A를 딴다면은 여전히 그냥 AI가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아주 교묘하게 말을 잘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애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아이폰에 그 애플 인텔리전스에 이걸 이제 심어서 이제 아이폰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우리 모두를 위한 AI.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엔비디아는 GPU에다가 지금 인공지능을 쓰고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를 하면서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을 내놨잖아요. 당연히 애플도 지금 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면 8월 달에 이제 이게 출시를 할 거라는 얘기죠.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뭐 글쓰기, 대략 보면 이제 글쓰기가 나오고, 여기에 또 뭐 장문 나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 갤럭시 S24에도 사진을 찍고 옆에 불필요한 그 뭐 있다 그러면 싹 지우는 이런 이미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동영상. 그 다음에 또 CD.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S24에도 보면은 여러 나라 말을 또 이렇게 동시 통역해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개인정보 보호 기능.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그 아이폰에다 쓰겠다는 얘기죠.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거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AI를 얘기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해서 이렇게 하면 요게 AI입니다. AI. 애플이 만든 그 애플 인텔리전스의 목표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일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기기 경험에 직관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모든 인텔리전스는 개인적인 맥락을 짚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필요했고 여기에 커다란 책임이 뒤따릅니다. 좀 전에 이제 한번 봤던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정보의 이 보호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강화된 것들을 이제 이 아이폰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이게 아마 8월 중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엔비디아에 이제 그 크게 이제 움직임이 되는 거죠. 애플이 이제 뭐 빅테크 기업 중에서 탑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애플이 뭐 엔비디아 거를 굳이 써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TPU하고, 그럼 GPU하고 차이가 뭔가. 그런데 첫 번째로 작업 능력과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TPU를 한번 보겠습니다. TPU는 영어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텐서, 구글 칩이죠. 텐서 프로세싱 유닛. 말이 딱 바꿉니다. 요 차이입니다. 이게 뭐,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요 GPU하고, TPU하고 차이는 뭐냐면 텐서라든가 그래픽하고 요 차이입니다. 그런데 TPU는 이제 딥러닝 작업에 특화되어 있어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저전력이란 얘기죠. 저전력을 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많은 개선이 필요한 작업을 빠르게 수행한다. 그러니까 핸드폰에서는 전력이 적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GPU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크게 들어가니까 전기를 많이 먹죠. 그래서 GPU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일반적인 컴퓨터 처리 작업을 주로 하며 병렬 처리 능력에 강화되어 있습니다. 자,
GPU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HBM을 얘기하면 여기에 GPU가 있죠. 그 다음에 또 CPU가 들어가죠. 여기에 이제 HBM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병렬이 되는 거예요. 병렬.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HBM이 8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래서 GPU는 이렇게 병렬 작업을 하는 겁니다. 병렬 이렇게 다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고, 요게 이제 TPU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런 형태의 HBM이 미니 HBM 작게 만들어서 성능도 조금 작게 하고 사이즈도 좀 작게 해서 요 미니 HBM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 미니 HBM 시장도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GPU보다는 애플은 TPU를 쓴 거죠. 굳이 뭐 이렇게 엔비디아의 그냥 비싼 이런 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칩과 요 이제 엔비디아하고 구글하고의 그 제품을 파는 그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칩하고 시스템을 독립형으로 파는 거예요. 자, 시스템은 뭐 쿠다라든가 이런 게 있죠. 칩은 뭐 H100, A100, G200 뭐 이런 것을 따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구글은 어떻게 파냐? 구글 클라우드 있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TPU에 대한 액세스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글 이게 아마 더 수월할 겁니다. 클라우드 뭐 우리가 뭐 늘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소비자 위주로 특화된 기업이 아니에요. 애플은 당연히 소비자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기업을 상대로 하니까 B2B 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지금 뭐 시총이 뭐 3조 달러 뭐 이렇게 막 되고 이러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크게 큰 기업이 성장했던 거는 개인 B2B 기업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개인을 상대로 해서 판매했던 기업들이 크게 성장했던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는 오픈 AI의 그 최고 경영자인 샘 올트만하고 이재용 회장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6월 달입니다. 지난 6월 샘 올트만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미국 출장 중이던 이재용 회장과 전격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과 오픈 AI 간 파트너 체결식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애플하고 또 오픈 AI하고도 손을 잡고 막 구글하고도 손잡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기업들이 서로 다 합종 연행 손을 잡는 거죠. 미묘한 시기에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 오픈 AI의 샘 올트먼은 우리 평택 캠퍼스도 방문을 했어요. 잠깐 오려고 했었는데 평택 캠퍼스를 방문을 하고 또 서울로 올라가서 경계원 회장도 만나고 막 했었죠. 서울에 왔을 때는 이재용 회장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만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 인공지능 시장이 더 다양화되고 더 좋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샘 올트만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보면은 앞으로 이제 그 AI가 어떻게 될지 비싸고 공급도 부족한 엔비디아 AI 가속기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투자자를 모아서 AI 반도체 설계 제조를 위한 별도 회사를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샘 올트만이 천문학적인 몇백조의 돈을 지금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올 초까지 인텔,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업체를 고루 접촉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TSMC에도 접촉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전용 AI 반도체별 30개를 짓자 이런 제안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TSMC의 웨이 저자가 CEO가 울트만의 그 구상에 대해서 그의 구상은 믿기에는 너무 공격적이다.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조금 달라요. 상당히 오픈 AI에 손을 내미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작년 말에 삼성전자에 영입된 우동혁이라는 거 높은 아주 인재가 있는데 AGI 컴퓨팅 랩의 담당 부사장이 구글 TPU 출신 이 우동혁이 TPU 출신인데 삼성전자에 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4나노 공정 고객사인 AI 반도체
그로크의 창업자도 TPU 출신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반 엔비디아의 가장 앞선 거는 구글이고 그걸 사용하는 것은 애플이고 구글의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니트가 TPU가 쓰여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아주 그 큰 데이터 센터 이런 데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GPU가 사용되겠지만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기기들에는 구글의 TPU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게 작년의 통계입니다. 작년 테크인사이트라는 이 시장 조사 업체에서 지난해 AI 가속기 점유율이 97.2%라고 나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거의 뭐, 존재감이 뭐 탁월한 거죠. 그냥 AMD가 1.5고, AMD에 지금 삼성전자가 HBM3E를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너무 점유율이 낮죠. 인텔은 0.5입니다. 그리고 기타 0.8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신문에 보면은 사실은 이게 중앙일보의 7월 20일자 그 보도 내용을 조금 따왔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데이터 센터용 AI 가속기 점유율이 여기는 98%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테크 인사이트 여기도 보면 테크 인사이트라는 자료를 이용을 했는데 98%라고 그러는데 이 그대로 제가 그거를 따온 거죠. 97.2%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AI 하여튼 이 오픈 AI가 22년 11월에 챗GPT를 세상에 나온 이후에 이 인공지능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올라타지 않는 빅테크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방송에 했던 것처럼 TTM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제품을 내놔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전략으로 본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시장 장사를 엄청나게 잘한 거죠. 그 외 기업들은 TTM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시장이 엔비디아의 의도대로 갈 건가? 의도대로 당분간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의 AI 칩 독립은 수년이 걸릴 수가 있고 반 엔비디아를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AI 칩은 수년이 걸릴 수가 있고 엔비디아의 GPU 지배는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는 게 외신들의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탈 엔비디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이 엔비디아의 지배를 이거를 한순간에 이렇게 짧은 1, 2년, 2, 3년 안에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상당한 기간 동안은 엔비디아의 세상이 계속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평택 캠퍼스 4기입니다. 4기인데 어제도 제가 서울경제신문에 강혜린 기자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를 평택 캠퍼스의 얘기를 이렇게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태블릿에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 한번 달아줬는데 그분이 어떻게 또 답변이 왔는지는 제가 한번 봐야 되겠지만 평택 캠퍼스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린룸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4개 더 있어서 페이지 1, 페이지 3, 페이지 2, 페이지 4입니다. 근데 지금 평택 캠퍼스가 여기 고덕신도시 여기에서 건설을 시작한 이래 가장 기술인이 적습니다. 정말 21년, 22년 피크를 생각한다면 그때 당시에 뭐 7만 명 정도 이렇게 썼는데 지금 18,000명밖에 안 됩니다. 요게 페이지 1은 그대로 낸드 플래시가 생산이 됩니다. 페이지 3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페이지 2는 파운드리로 하다가 3월 말에 셧다운 시켰습니다. 페이지 2는 내년 2월경에 마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알려졌고 페이지 4는 일정이 없습니다. 참 이런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올라오시면 다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저도 뭐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바라고 삼성에서 이 근처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탈 엔비디아의 이런 흐름이 이제 애플이 이제 아주 그냥 강력하게 앞장을 서 나왔는데 삼성전자에게도 뭐 이렇게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HBM이 많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고가의 또 뭐 DDR5라든가 LPDDR5X라든가 GDDR6, 7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사용될 거니까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AI가 이 세상에 나오고 난 이후에 반도체 시장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고 또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적절하게 삼성전자가 올라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탈 엔비디아의 앞장을 선 애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과 이와 관련된 부동산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는 달팽이 부동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